TV 김재구입니다. 그 이준석의 뜬금없는 짓, 외교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정진석 오선 의원, 정말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국정안정 뒷받침 고민이 최우선 과제다. 주변 분들이 정진석 의원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도대체 왜 간 겁니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진석 의원한테. 집권당 대표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간 그 저간의 사정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진석 의원의 말이에요. 그리고 보름 전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고집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정부가 내심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이라면 적어도 야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을 해야 합니다.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 대표입니다. 누가?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이준석입니다. 수말리 이역 땅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 사이에 얽히고 설킨 애증, 이거 우리로서는 이해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으로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는 정말 곤란한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편들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를 편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김재구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시사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제가 어제 방송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정진석 의원이 쓰셨는데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그게 이준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슨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지역 당협위원장 다 물갈이 하겠다? 제재형 앞세워서? 이것은 또라이들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을 선택한 것 아닐까요? 당내 내실을 가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안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우리의 최선 과제가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진석 의원도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방문하겠다? 뭐 혁신위원회 설치하겠다? 2024년 총선에 공천혁명하겠다? 이런 바보들의 또라이 짓을 국민들이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월척 없는 일을 합니다. 느작 없는 집단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혁신, 개혁, 변화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그런 여당의 역할을 먼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차분하게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는 그런 연찬위부터 개최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무슨 혁신이 만들어가지고 지역 당협위원장 다 물갈이 하겠다, 당 바뀌든 아니든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이준석, 최재형 암담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취약점, 어디에 말하기 어려운 치부를 가까이서 들여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정진석 의원을 찾아와서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횡포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짬짬이 공천을 막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는 부족이었다. 이런 말을 정진석 의원이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준석 당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느냐?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진석 의원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잘못했다, 이렇게 탓하자는 게 아니고, 개혁과 혁신은 진실한 자기 반성을 토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누구한테? 이준석이한테. 누가? 정진석이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엄청난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왜냐? 전국 선거 4연패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권 교체의 미래를 꿈조차 꾸지 못할 때 성렬이가 나타났습니다. 성렬아, 이 나라 살려야 한다. 그런 노래까지도 나왔어요. 그거 김재구가 불렀습니다. 김재구가 작사작곡 했어. 어쨌든 윤석열이란 독보적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정권 교체의 수건을 우리는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윤석열 소환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빚을 갚을 길은 여당으로서 굳건히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정진석,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소수 여당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부터 차분히 모색하는 국민의힘이 되면 좋은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준석,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외교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대통령실에 난색을 표하는데 고집 부리고 결국은 허가내가지고 들어갔어요. 당대표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그런 뻘짓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이준석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 근데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좀 잘못됐다는 것을 썼는데 바로 뒤집어져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 그러면서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이준석 저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응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희 일정을 내내 안드레이 니콜라엔코 국회의원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각자 위치에서 꾸준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 탄생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자체 끝난 지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패대기 치고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거기 고위 관료급 만나지, 또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내가 한국에 가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다 갔다 이거 보고하겠다. 보고가 아니지, 논의하겠다. 아니, 준석이가 뭐요? 대한민국 대표야? 이 정신 나간 뻘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죽하면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진석 의원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또 외교부에서도 난색을 표했다는 말도 정진석 의원이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난색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할 일을 여당 대표가, 그것도 상대국이 러시아야, 싸우는 나라가, 우리는 러시아와 우리하고는요 절대 적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니까 바로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바로 올립니다. 이야, 뭐라고? 어차피 기차는 가는 겁니다. 정진석 의원님, 그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거든. 이 어린 정치꾼이 정신 나간 거지. 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너무너무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 빗물 닦아준 김건희 여사님, 아주 보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살다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 애틋한, 화기애애한 대통령 부부를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장 위에 떨어진 빗물을 닦아주는 등 윤 대통령을 보살피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너무너무 아주 찐하더라고. 오늘 동작구 서울 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치러졌는데, 윤 대통령 대의는 이날 흰색 비닐 우의를 입고 참석을 했죠.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김 여사가 추념식 동안 윤 대통령 옆에서 연신 옷에 묻은 빗물을 수건으로 계속 닦아내고 있는 모습. 역시 내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김 여사는 비에 젖은 우리 윤 대통령의 정장 자켓과 바지를 수건으로 계속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우리 김 여사님 우의 모자를 세워주거나 단추를 채워주는 모습,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또 국무로서 정말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좋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날 경력 부풀리기 의혹 관련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이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보다 늘 뒤에 두 걸음 정도 뒤에서 떨어져서 걷는 모습,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 여기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님의 깊은 뜻을 느꼈어요. 어쨌든 그런데 한동안 이 언론들이나 지금 야당 정치꾼들이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사전 방문 사진을 개인 팬카페에 통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요, 제가 잘 압니다. 강신호 변호사,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팬카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여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둘이 친해요. 어쨌든 보내주셔가지고 팬카페에 올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어때서? 거기에 그 사진에 녹취록이 있습니까? 녹음된 게 있습니까? 아니, 오바마 대통령도, 케네디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휴일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정부가 새 나갑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네거티브지, 완전히. 선거철도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이것을 직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2부속실은 지금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일부분 둘 것이다. 이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님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여사님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김장훈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이 문재인 씨 양산 사저
보수 단체 시위 이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참모지들한테 이제 말씀을 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말씀하실지, 아니면 우리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양산에 시위하는 분들한테 말씀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윤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재구 입장에서는 시위대한테 이거를 시위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위는요, 충분히 시위할 수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 사저 앞에서 욕설이나 고성 막 스피커로 막 크게 틀어놓고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산에 사시는 평산 마을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욕설, 막 고함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윤 대통령님이 시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긴 자유민주주의거든.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솔직히 문재인 씨가 편가르기 대한민국 국민을 편가르 놨어요. 그러면 소외당한 국민들은 당연히 울부짖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편가르기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부동산도 잘못됐고 편가르기 만들었죠. 그리고 내 편은 무조건 괜찮고 내 편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5년 동안 대통령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많이 생긴 거지.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 문재인 씨 사저에 가가지고 이렇게 울부짖겠습니까? 그러나 욕설 그리고 고성방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냥 평화스럽게 피켓 들고 시위하세요. 계속. 그건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문재인 욕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측에서 고발하면 돼요. 고발해가지고 법에서 싸우면 됩니다. 왜 대통령한테 이거 자제해 주세요, 대통령 한마디 해주세요 이럽니까? 누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이 오늘 양산사조 보수단체 시위 우려 자제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자기 이제 대통령의 그 의중을 말씀하셨는데, 시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위를 하되 너무 욕설 막 또는 고성방가 너무 험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서 그냥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피고 그 시민들이 막 고발하고 이런 거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거 불경화도 구경하다 끝났잖아요. 그런 거에 가만히 있었어? 그 자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정이 없다는 거지.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시위자 자제 메시지를 직접 낼지, 아니면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낼지 고민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극좌 세력들의 과격한 집회는 지난 대선을 걸치면서 펼쳐진 격한 진영 대결과도 무관치 않다면서 이제 그런 진영 논리의 틀을 깨고 국민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민생의 논리로만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이번에 이 사건을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씨 사저에서 시위하시는 그 여러분들 욕설 그리고 소리 지르기 그리고 스피커 앰프 그거 끄십시오. 그거 꺼도 다 들려요. 사저 앞에서 그냥 육성으로 앰프 쓰지 말고 그냥 시위를 하십시오. 그거 다 괜찮습니다. 시위를 평화스럽게 하면 그만큼 신뢰를 더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평산 주민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충성!
열공. 감사합니다.